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을 진행하게 될 휴메인랩 소속 학부연구생 김승열이라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Developing a Personalized Remote Patient Monitoring Algorithm, a Proof of Concept in Heart Failure입니다. 먼저 논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European Heart Journal 디지털 헬스 부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은 디지털 헬스, 원격 모니터링, 의료 데이터 기반 분석과 관련된 연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시된 것처럼 임팩트 팩터는 35.7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오픈 액세스 논문이기 때문에 원문 접근이 가능합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부전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면 예정되지 않은 병원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이를 조기에 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목적에서 원격 환자 모니터링 기술,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은 환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체중, 혈압, 심박수 같은 생체 정보를 측정하고 의료진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신부전 환자에서는 체액 조류나 심혈관 상태 변화가 체중 증가, 혈압 변화, 심박수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체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악화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ule of Thumb 알고리즘, 즉 경험적 기준에 따른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체중이 며칠 사이 일정 kg 이상 증가하면 알람을 발생시키는 방식이 Rule of Thumb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환자 개개인의 평소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화가 발생되는 놓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악화가 아닌데도 알람이 울리는 false alarm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는 단순 체중 변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나 심박수 같은 추가적인 생체 지표를 포함하거나 더 발전된 알고리즘을 적용하려는 분석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심박수, 혈압의 추세 변화를 분석하여 신부전 악화를 예측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기존의 단순 규칙 기반 접근보다 센시티비나 스페시피티를 향상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알람의 질에 관한 문제인데요. Positive Predictive Value, PPV가 낮다는 점입니다. PPV는 전체 알람 중에서 실제 악화와 관련된 진짜 알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PPV가 5%라면 알람 20개 중 실제로 의미 있는 알람은 1개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PPV가 낮으면 의료진은 너무 많은 불필요한 알람을 확인해야 하고 결국 알람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시스템을 신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많은 알람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미 있는 알람의 비율을 높이는 것, PPV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PPV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기존 알고리즘은 모든 환자에게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은 평소 체중, 심박수, 혈압의 수준과 변동성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는 평소에도 심박수 변동이 큰 편일 수 있고 어떤 환자는 체중이 하루하루 조금씩 변하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오경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환자 개인의 평소 패턴을 학습하고 그 환자에게 맞는 동적인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즉, 환자별로 이 정도 변화는 정상 범위인지 아니면 악화 가능성이 있는 변화인지를 판단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이 알고리즘은 실제 신부전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 평가되었고,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알고리즘인 Rule of Thumb 알고리즘과 MACD 알고리즘과 비교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논문의 전반적인 요약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왼쪽부터 데이터, 메소드, 리소스 순으로 보여줍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데이터 부분에서는 총 74명의 환자 데이터가 사용이 되었고, 이 74명 환자 데이터 안에서 총 64건의 신부전 악화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니터링한 생체 지표는 체중, 심박수, 그리고 혈압입니다. 메소드 부분에서는 게이너 알고리즘은 이제 Stable FH Patients, 즉 악화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는 신부전 환자들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고 여기에 현재 모니터링 중인 환자의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별 인계값을 점점 더 개인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 알고리즘의 성능은 Rule of Thumb 알고리즘과 MACD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타낸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은 결과를 요약한 부분입니다. 핵심 결과는 개인화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심박수와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모니터링이 체중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이 연구는 체중만 보는 기존 방식보다 심박수와 혈압을 함께 고려하거나 특히 개인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신부전 악화 예측에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이 연구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 목표는 신부전 악화입니다. 논문에서는 신부전 악화를 두 가지 상황으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부전 증상 악화로 인해 예정되지 않은 병원 입원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부전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뇨제 용량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이제 성능 평가를 위해서 진행한 연구 대상과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두 개의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만성 신부전 환자의 원격 모니터링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환자는 세컨더리 또는 테리터리 케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관리받은 환자들이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부전 진단을 받고 병원 중심의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입니다. 환자들은 엠파워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두 병원 중 한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블루투스 기반 장비를 이용해서 환자의 체중, 혈압, 그리고 심박수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원격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환자가 집에서 매일 측정한 값들이 병원이나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는 서버에 저장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기준과 제외된 환자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기준은 신부전 진단을 받은 환자이면서 최근 12개월 내에 신부전 악화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입니다. 연구에 제외된 환자의 기준은 18세 미만인 경우, 그리고 각 생체 지표별 측정값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오늘은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 심박수 혈압을 측정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가능하면 아침 식사 전 소변을 본 뒤 옷이나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측정 조건을 표준화하는 이유는 생체 지표, 특히 체중은 측정 시간이나 옷 착용 여부에 따라 쉽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측정된 값은 자동으로 전송되어 안전하게 저장되었습니다.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인 게이너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정적인 신부전 환자들의 시간에 따른 생체 지표 패턴을 추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특정 환자와 특정 시점에서 기대되는 생체 지표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즉, 이 환자가 안정적인 상태라면 오늘 체중이나 심박수, 혈압이 어느 정도일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 측정값이 예측값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관측치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신부전 환자의 패턴을 추정합니다. 이를 위해서 Linear Mixed Effects Model, LME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LME 모델은 전체 환자군의 평균적인 경험과 환자 개인별 차이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안정적인 신부전 환자는 신부전 진단을 받았지만 연구 기간 동안 신부전 악화로 입원하지 않았고 이뇨제 용량 증가도 없었던 환자들입니다. 총 43명의 안정적인 신부전 환자가 이 그룹에 포함이 되었고, 연구진은 이 안정 환자군이 신부전 환자가 악화 없이 일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때의 평균과 변동성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환자나 데이터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은 환자의 경우 개인 패턴만으로 임계값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안정적인 신부전 환자의 정보를 활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개인의 데이터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단계에서는 모니터링 대상 환자에 대해 환자 특정 생체 지표를 예측합니다. 이는 환자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가정하고 특정 시점에서 체중 심박수, 혈압이 어느 정도에 하는지를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이 예측도 LME 모델을 통해 이루어지며 안정적인 환자 그룹의 짧은 정단 데이터와 현재 모니터링 중인 환자의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초기에는 환자 개인의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자 그룹의 정보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의 측정값이 계속 쌓이게 되면 모델은 점점 해당 환자의 개인적인 패턴에 맞춰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알고리즘은 처음부터 완전히 개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개인화되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실제 측정값에서 예측값을 뺀 차이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의 심박수가 오늘 90이라고 하더라도 이 환자의 평소 패턴과 모델 예측값이 88이라면 큰 이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측값이 65였는데 실제 측정값이 90이라면 이 차이는 의미 있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는 환자의 현재 상태가 안정적인 패턴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알고리즘은 최근 측정값과 과거 측정값을 구분해서 평화하라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평화라 방법은 EWMA,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입니다. EWMA는 최근 관측값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오래된 데이터보다 최근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데이터에 포함된 노이즈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환자의 체중이나 혈압, 심박수는 실제 상태 변화가 없더라도 특정 환경이나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이즈에 모두 반응하면 오경보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이러한 변동을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최근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모니터링 데이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Lower Control Limit LCL과 Upper Control Limit UCL을 설정합니다. 평원화된 값이 이 컨트롤 리밋을 벗어나게 되면 알고리즘은 이를 비정상적인 변화로 판단하고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단, 체중의 경우에는 주로 증가가 신부전 악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퍼 컨트롤 리밋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100개의 측정 값을 캘리브레이션 피리어드로 설정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피리어드 동안에는 새로운 관측값이 들어올 때마다 환자별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됩니다. 이는 환자의 개인적인 기준과 변동성을 더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100개의 측정값 이후에는 환자 파라미터가 고정되지만 입원이나 이뇨제 증가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각적으로 나타낸 부분인데 컨트롤 리밋을 벗어나는 값들이 이 out of control 값들이고 이 out of control 값들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주요 목표입니다. 다른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이 알고리즘은 이 빨간색 값들을 잘 추정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교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 알고리즘은 Rule of Thumb 알고리즘입니다. 이 방식은 현재 측정값과 며칠 전 측정값의 차이를 계산한 뒤 그 차이가 사전에 정한 인계값을 넣으면 알람을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일주일 동안 0.91kg 이상 증가하거나 2주 동안 2.17kg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간단하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측정값의 노이즈나 개인별 베이스라인 차이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 알고리즘은 MACD 알고리즘입니다. MACD는 짧은 기간의 지수이동 평균과 긴 기간의 지수이동 평균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MACD의 장점은 단순한 하루 변화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트렌드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MACD가 측정 노이즈를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짧고 급격한 변화보다는 트렌드에 민감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신부전 악화처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분석은 R을 이용해 수행이 되었고 유의 수준은 0.0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알고리즘 성능은 체중, 심박수, 혈압을 각각 다른 생체 지표를 모니터링했을 때 평가되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PPV,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AUC, 그리고 F1 스코어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개인화된 알고리즘과 기존 알고리즘의 성능을 통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디롱 테스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MACD와 개인화된 알고리즘 모두에 대해서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개인화된 알고리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 S입니다. 여기서 S는 민감도를 의미하며 가능한 많은 신부전 악화 이벤트를 감지하는 방향을 최적화된 알고리즘입니다. 두 번째는 알고리즘 P입니다. 여기서 P는 PPB를 의미하며 알람이 발생했을 때 실제 악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적화된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수에 관한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총 90명의 환자가 있었지만 16명이 제외되었고, 최종 분석에는 총 74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74명 중 31명에게서 총 64건의 신부전 악화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예정되지 않은 병원 입원이었고, 일부는 이뇨제 용량 증가였습니다. 다음은 성능 결과입니다. 먼저 알고리즘 P에 대한 성능을 살펴보면, 심박수를 모니터링했을 때는 ppb가 91.7, 수축기 혈압을 모니터링했을 때는 ppb가 75, 체중을 모니터링했을 경우에는 15.7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알고리즘 S에서는 ppb가 세 생체 지표 모두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P와 S를 비교해 보면서 ppb와 민감도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ppb가 높아지면 민감도가 낮아지게 되고 민감도가 높아지면 ppb가 낮아지게 되는 절충 관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관계가 말하는 것은 많이 잡으려 하면 O 경보율이 높아지게 되고
알람의 정확도를 높이려 하면 놓치는 이벤트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체중보다 심박수와 수축기 혈압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부전 원격 모니터링에서 체중만 보는 방식은 한계가 있고 심박수나 혈압 같은 다른 지표가 더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연구는 개인화 알고리즘이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모든 생체 지표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신부전 악화가 발생한 뒤 시스템이 다시 업데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나 의료진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과 결축치에 관한 처리에 대해서도 아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검증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검증과 개선을 통해 개인화 알고리즘을 고도화시키면 향후에는 여러 생체 지표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중 모니터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논문은 시사합니다. 저는 이 연구가 향후에 고도화된 개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현시키는 것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